그리스 신화의 유명한 전설과 전쟁 서사는 항상 독자를 매료시킵니다. 신화의 이야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트로이 전투 또는 트로이 목마계략이라는 구문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트로이는 고대 도시이며 터키에 속하는 고고학적 위치입니다. 그러나 그 유명함은 그것이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 서사시에서 전설적인 트로이 전쟁의 배경으로 사용된 곳에서 비롯됩니다. 트로이 전투는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에서 화려하게 묘사되어 다수의 사람들이 역사적 사실로 여기는 경이로움을 가지고 있으며 그냥 영웅 이야기뿐만 아니라고도 생각됩니다. 더욱이 이것은 신화 이야기의 내부에 스며든 철학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야만과 권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사랑의 순수함과 어리석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트로이 전투는 분명 고전 신화에서 가장 위대한 전투 중 하나입니다. 트로이 전쟁은 기원전 1184년경에 발생한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것은 그리스 신화의 일부로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라는 두 서사시에서 언급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 신화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의 역사 연구와 고고학적 발견은 이 전쟁이 실제로 있었다는 증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리스 왕 펠리어스와 바다 여신 세티스의 결혼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왕은 모든 신을 연회에 초대했지만 불화와 갈등, 속임수, 나이 들고 슬픔을 상징하는 여신 이리스만을 빼먹었습니다. 분노한 이리스는 연회에 황금색 사과 한 개를 가져와 가장 아름다운 여성을 위한 것이라고 새겨진 채로 연회 탁자 가운데에 놓았습니다. 헤라, 아프로디테 및 아테나 여신들은 각자 자신이 가장 아름다운 여성임을 주장하고 사과를 받고 싶어 했습니다. 에리스는 제우스에게 의도적으로 불편함을 끼쳐 제우스가 가장 아름다운 여성에게 사과를 주도록 제안하였습니다. 제우스는 현명하게 거절하고 이 어려운 임무를 아시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남성 중 한 명인 프리암 왕의 둘째 아들이자 아시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남성 중 한 명인 파리에게 넘겼습니다. 세 여신은 모두 파리가 사과를 주면 큰 축복을 약속했습니다. 헤라는 파워를 약속하고 아테나는 전장에서의 승리를 약속했으며 아프로디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을 사랑하게 해줄 것을 약속했습니다. 헤라는 파리에게 권력을 약속하고 아테나는 그에게 전장에서의 영광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하며 아프로디테는 그에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을 사랑하게 해줄 것을 약속합니다. 마침내 파리는 아프로디테를 선택했고 이 결정은 영원한 명성을 얻으며 파리의 판결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세기 동안 전해질 것입니다. 얼마 후 파리는 스파르타를 방문하였고 스파르타 왕 멜나우스가 파리를 매우 친절하게 환영하였다. 이곳에서 파리는 제우스와 린다의 딸 헬렌을 만나게 되었고 그녀의 미모에 홀딱 반한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헬렌은 멜나우스와 결혼하였으며 그 약속대로 그와 함께 살고 있었다. 그럴 때 아프로디테 여신은 파리가 헬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도록 그녀의 마력을 발휘하여 도움을 주었다. 파리가 스파르타를 떠난 후 헬렌은 메넬라우스를 버리고 파리를 따라갔으며 메넬라우스의 재산의 일부를 가져갔다. 분노한 메넬라우스는 파리를 고발하기 위해 군대를 이끌고 트로이 요새로 향했다. 헬렌과 재산을 되찾는 것 외에도 메넬라우스는 트로이 요새를 파괴하는 음모를 가지고 있어 전쟁은 10년에 걸쳐 지속되었습니다. 마침내 스파르타 군대는 목마 트로이 요새 전술을 사용하여 트로이 요새로 진출하고 승리를 거두어 그리스인들이 일으킨 장기 전쟁을 종식시켰습니다. 이 이야기는 약 기원전 750년경에 호메로스가 쓴 일리아드 시에 언급되었습니다. 그리스 역사학자 중 일부인 헤로도토스와 투키디데스를 포함한 여러 사람들은 호메로스의 이야기처럼 트로이 요새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었습니다. 그것은 현재의 다르다넬리아라고 불리는 헬레스폰트의 위치에 있었으며 그리스인들과의 트로이 전쟁에 참가했습니다. 아가멤논 왕의 미케나이 동맹도 역사적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현대의 많은 학자와 작가들은 이 전투의 역사적 실제성에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심은 홈러의 이야기가 실제인지 또는 당시 세계지도에 트로이 요새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역사적인 증거가 전혀 없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원전 1250년경쯤 헤로도토스가 기록한 문서에 따르면 홈러의 일리아드에는 서로 동맹한 그리스인들의 무장력이 매우 강력하여 자원과 노예를 놓고 논쟁하는 유럽 서부 지역까지 이어지는 장기간의 전투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이 이유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여겨졌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일리아드 서곡에는 상세하고 정확한 묘사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홈러가 살던 시대와 기원전 13세기의 지중해 세계는 서로 거리가 먼 시대였습니다.
이것의 증거로 일리아드 원문에는 트로이 요새를 에워싸고 지원군을 파견한 것으로 알려진 164개의 도시에 대한 자세한 묘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홈러가 언급한 많은 장소는 그 당시에도 유명했지만 마이클 우드가 In Search of the Trojan War 라는 책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홈러 시대에는 무시된 지명도 있었으며 심지어 고대 그리스 지리학자들조차 이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현대 고고학 및 역사 연구는 이러한 장소들이 실제로 존재하며 홈러가 이를 매우 정확하게 식별하고 묘사했다는 것을 입증합니다. 고고학자와 역사학자들은 오랫동안 다르다넬스 해협 남쪽 지역, 역사적으로 트로드라고 불리는 곳을 연구해왔습니다. 이 지역은 고대 트로이 요새에 환적된 유적물 때문에 주목받았습니다. 대부분의 연구는 하이잘릭 위 토지 언덕에 집중되었는데 이 지역은 홈러가 지리적으로 묘사한 트로이 요새와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홈러가 제공한 트로이 요새의 모습과 일치하는 세부 사항이 많이 있지만 몇 가지 부분은 완전히 정확하지 않습니다. 1871년 독일 부호 가이인 헤인리치 슐리만은 일리어드 원본을 조화하여 카나크케일로 가서 트로이 위 흔적을 찾았습니다. 그는 히사를릭 언덕이 트로이 전쟁이 벌어진 곳이라고 믿었으며 이에 대한 두 가지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홈러가 카나크케일 근처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는 그 지역에 대해 잘 알고 있었고 이를 일리어드와 오디세이 두 편이 서사시에 담았다고 믿었습니다. 히사를릭 언덕은 발굴되어 여러 고고학자들을 놀라게 했으며 그곳이 트로이 전쟁의 장소인지 확실하게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는 상부층에 위치한 여러 건축물들, 아테나 여신의 신전, 극장, 목욕탕 등이 모두 로마인들이 1세기 전에 건설한 흔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연구자들은 트로이 요새가 이곳에 존재했음을 믿고 있으며 지하에는 구리로 주조된 토모카와 왕자 헥터의 이미지가 새겨진 동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트로이 요새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흙 속에는 파리스 왕자가 스파르타에서 헬렌을 만난 장면을 그린 도자기 조각이나 프리암 왕이 아킬레스 앞에 굴복해 헥터 왕자의 시체를 묻겠다고 하는 장면이 그려진 은잔이 있습니다. 또한 트로이 요새가 점령되면서 요새 내부에서의 혼란된 장면을 그린 술병도 발견되었습니다. 모든 내용은 고대 그리스의 신전에 새겨진 돌조각과 완전히 일치하며 나중에 재현된 영화 내용과도 다를 바 없습니다. 트로이는 고대 시대에 9번이나 무너져 다시 세워졌으며 기원전 1세기에야 그 빛이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호메로스가 묘사한 트로이 요새는 큰 도시로 아름다운 감시탑과 매우 높은 성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트로이 요새는 1부터 9까지의 로마 번호로 나눠진 9개의 다른 도시로 구성된 매우 웅장한 건축물이었습니다. 이 3000년에 걸친 건설 작업 중 트로이 1은 가장 오래된 시대로 BC 3000년경에 건설되었으며 트로이군은 BC 85년경에 건설되었습니다. 호메로스는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트로이 요새의 성벽은 매우 아름답게 설계된 방어시설로 서쪽 언덕을 따라 건설되었습니다. 트로이 6위 성벽은 4m 이상의 길이를 가지며 서쪽 측면에 따라 매우 견고하게 보입니다. 호메로스의 펜 아래의 탑문 속에는 주요한 큰 탑이 자리하고 있으며 고고학자들은 트로이 6위 주요 입구 옆에 큰 문이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또한 이런 강력함 때문에 스파르타 사람들은 트로이 요새를 공략하기 위해 10년 이상을 걸렸다고 전해집니다. 트로이 요새가 실제한다면 그것은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의 물리학 교수 아모스 너는 자연재해, 특히 지진이 많은 문명의 실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우리는 믿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미국 지리물리학협회의 다른 과학자들은 구동 지중해 지역을 연구하며 구동시대 후기에 대한 연구 중에 대조적인 가설을 개발했습니다. 그들은 큰 지진이 트로이, 트로이아, 미케나이, 그리고 크노소스와 같은 여러 도시들의 소멸의 주요 원인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도시들은 기원전 1225년에서 1175년 사이에 지도에서 사라졌으며 이 주장은 미국 지리물리학협회에서도 지지받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무슨 일이 있었든 트로이 전쟁은 이야기로 남을 것입니다. 이 충격적인 전쟁은 10년 동안 계속되었으며 피와 사랑, 그리고 권력에 대한 이야기로 기억될 것입니다. 유적지는 아직도 그 자리에 존재하며 하이잘릭 언덕 아래에는 거대한 고대 도시의 흔적이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트로이 전쟁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무엇인가요? 우리에게 당신의 감상을 남겨주세요.